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배터리 필수 원자재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원자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니켈인데요. 니켈의 가격이 상승하면 똑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업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황금ST입니다. 자, 일단 황금ST 같은 경우는 이 니켈의 가격이 상승하면 황금ST의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황금ST는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요 원자재, 그러니까 원재료 비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런 원자재가 바로 이 니켈입니다. 그런데 황금ST가 가격 전가를 하지 못한다면 니켈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실적은 오히려 악화되기 일쑤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격 전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니켈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도, 그러니까 제품 가격도 그대로 상승을 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 역시나 니켈 가격을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니켈의 수요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니켈의 공급에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리고 무엇보다 황금ST에서 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스테인리스의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것을 좀 봐야 되겠죠.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황금ST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제 SOC를 건설하는, 그러니까 뭐 도로라던가 뭐 철도, 터널, 항만 이런 인프라 건설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하나 있고, 이쪽 자회사 부분이 보통 한 25, 매출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스테인리스 판매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무엇보다도 이 스테인리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 건설 쪽에서도 25% 정도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SOC 투자 자금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내년에도 역대 최대의 SOC 투자 자금을 집행을 예정해놨기 때문에 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기업을 봤을 때에는 이 건설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스테인리스에 대한 그런 분석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원자재 같은 경우는 니켈 가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니켈 가격이 10년 내 고점으로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서 이제 제품의 가격도 역시나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다트 가서 사업 보고서에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가격 정가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이 기업의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동률을 봐야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 가동률이 대략 한 75% 가까이 나오면 최고의 가동률이었어요. 지금도 75%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업황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되게 스테인리스 강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뭐 자동차라던가 조선, 아니면 건설 쪽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악화될 수 있겠으나, 그 외에 조선과 건설은 너무 좋죠. 조선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2023년까지 도크가 꽉 차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규모 준공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제3 신도시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고,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도 신규 택지를 통해서 꾸준히 공급을 증가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스테인리스에 대한 그런 수요량이 감소할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스테인리스에 대한 수요량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ST의 주가는 꾸준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외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니켈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스테인리스에 대부분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원자재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에서도 이 하이니켈에 대한 그런 수요량이, 그리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니켈의 가격도 뛰고 있고 수요는 뭐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에 반해서 공급이 딱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1등의 이제 니켈 매장을 이제 건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수출을 거의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뭐 첫 번째로 환경 예를 들고 있지만, 거의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자재의 무기화가 점차 대두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중국의
그런 휘토리를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의 핵심 원자재들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켈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국가 니켈의 두 번째 생산국인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채굴 금지를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퉁바간섬, 네, 퉁바간섬에서 이제 광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채굴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이제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채굴 금지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등, 2등 국가의 그런 공급이 점차 줄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인도네시아의 그런 수출 제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걸리면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정부가 니켈 함량 70% 이하의 수준에서는 이제 환경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제한을 걸음으로써 공급을 제한하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문제로 인해서 중국조차도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스테인리스에 대한 생산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철강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있는 것처럼 스테인리스도 똑같이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서 공급 제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두로 해서 다시금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늘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공급 제한이 확실시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때까지 스테인리스의 가격도 역시나 꽤나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격 정결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쪽에 대한 기술력은 당연히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산업 자체가 독과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안 그래도 독과점되어 있는데 현대제철 그리고 황금 ST, 포스코 이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수입량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독과점이 되어 있어요. 수입량 혹은 수입 가격을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에 반덤핑 과세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 가격이 상당히 좀 적다는 것을 문제 삼으로써 반덤핑 과세를 이제 실시하겠다고 붙이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산이 이제 가격이 줄어들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경우에 국내산의 스테인리스 가격도 같이 낮아지면서 그런 실적이 꺾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애초에 사전에 방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황금 ST의 그런 실적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탑티어적인 그런 스테인리스 생산에 대해서는 탑티어적인 것이고 영업이익률이 일단 가장 높아요. 포스코라던가 아니면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인리스만 볼 때에는 영업이익률이 5% 내외입니다. 5%가 안 될 때도 있고 5%가 살짝 넘을 때도 있는데 이 황금에스는 보통 9%, 업황의 최악이었던 시기에도 7% 이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향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 황금에스 같은 경우는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사업 다변화가 그러니까 공급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성장성을 앞으로 꾸준히 보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테인리스에 대한 가격 인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도 막히고 있고 수입 가격도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7월, 8월, 9월 연속으로 스테인리스의 가격 자체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호주라던가 중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스테인리스에 대한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당분간은 적어도 내년에 이제 SOC 투자 자금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을 때에는 문제 삼을 것은 별로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시 되어야 될 점 하나가 바로 이 기업의 고평가 여부인 거예요.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PER, PBR 차트만 보더라도 딱 중간이에요. 중간.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닌 딱 중간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황과 실적 성장성에 따라서 이 주가의 향방이라던가 혹은 시가총액의 향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편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00억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0억 이상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본다면 영업이익률이 일단 13%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ROE 같은 경우도 6에서 이제 5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 기업 그러니까 상대 기업에 비해서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영업이익률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
매년 2030년까지 대략 10년간 매년 최소 이제 25%에서 30%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당연히 니켈의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고요. 니켈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가격이 증가할 것이고 가격이 증가한다면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가격 전가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황금 ST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겠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의 스테인리스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 전가에 대한 힘을 더욱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내에서도 독과점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격 전가가 되는 사람임에도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려질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ST 그리고 스테인리스, 니켈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